자, 우리는 고생해도 우리 자식들 잘 돼야 되겠죠? 꿈을 이루어야 되겠죠? 대답이 시원찮네. 우리는 고생해도 우리 새끼들 잘 돼야 되겠죠? 그런 공부를 잘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공부를 잘하는 게 쉽냐고. 근데 여러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교 나오고 집안도 유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건 당연해. 그럴 거 아니야. 이회창 씨 집안 다 공부 잘하냐. 근데 송하성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깡시골에 논 6마지기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지는 않았어요, 별로. 근데 예수님 만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뒤집어져 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었고, 내만 공부를 잘한 것이 아니라 내 동생들도 또 두드러 패든 어떻게 하든 다 공부 잘하게 만들었고, 내 아들이 지금 현직 서울 판사란 말이요. 이렇게까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요? 잘난 집은 그러지. 잘난 집안이 아니라니까. 내놓을 것이 없는 집안이라니까. 그 얘기를 진솔하게 여러분들 보고하고, 오늘 할 얘기가 많지만은 오늘 점심 때까지 할까?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내가 보조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누구요?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예수를 전한, 이게 공부하고 관련된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지 몰라요. 잘난 사람만 잘 된다고 했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지. 그렇잖아요. 저 잘난 사람만 그런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던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나한테 딱 맞는 말이에요. 보니까 여러분한테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진솔하게 약간의 PPT는 준비해 놓으세요. 저는 전라도 고흥에 논 6마지기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해서 가난해. 6마지. 그리고 전라도는 갈리 지방 같아가지고 요즘에야 사람 대접받지, 옛날에는 저쪽 전라도 쳐주지도 않았어. 그래서 항상 나무하고 지게 지고 그렇게 농군의 아들로 컸단 말이에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게를 졌으니까 지게를 치고 내려왔던 산 모퉁이 길이 생각납니다. 풀벼로 가가지고 뱀을 만나가지고 엄마 하면서 막 낫을 내려두고 막 도망 나왔던 뱀이 또 되게 크게 보이더라고. 내가 조그만해서 그러겠지. 난 이렇게 컸어요. 그러면 송하성이 전력을 보면 고등고시 합격하고 솔본에서 박사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도 되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송하성이 어렸을 때부터 수재 아니면 천재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나 초등학교 1학년 고흥의 대서초등학교 우등상도 못 받았어. 한 날에 한 반에 4명인가 5명씩 주는 우등상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별로 똑똑한 애가 아니었어. 근데 아주 멍청이는 아니고 중간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여러분들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제가 막 깨놓고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 그러면 이야, 저 송영길이 큰 형이고 대학원장도 하고 장로란 사람이 저렇게 무식한 말을 해도 돼? 그런 말 하기 없기? 허허. 동의하시면 아멘. 막 나간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막 나간다고. 내가 막 나간다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다 어머니 아버지 애들 같은 방에서 자서 시골에서.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할머니만 따로 방 자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래서 새벽 11시 밤 11시쯤 됐어요. 농사지니까 전부 곤히 잤지. 그래서 제일 안쪽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있고, 송영길이가 젖을 몰고 있고, 인천광역시장 송영길이가 젖을 몰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3놈이 이제 줄줄이 남자들, 딸 둘은 아직 안 태어났고, 우리 6남매입니다. 안 태어나고 그럴 때인데 어머니가 이제 부부간에 할 수 있는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밤에 다 애들도 잤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투리가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
아이고 저 큰아들이라고 태어난 것이 나이 얘기요. 공부도 땡볕나게 잘하지도 못하고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데가 없고 그 말이에요. 어리버리 해가지고 빙신짜리 같이 두드러 맞거나 댕기고 저것을 저 어디다 쓸까 이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글쎄 말씨 똑똑하지 않아 터져. 나는 왜 그렇게 뭐 어리버리 했는지 몰라요. 축구도 송화선이가 축구팀에 들어가면 한 점을 플러스 해줬어. 왜냐면 내가 구멍이 나고 소문나고 공만 오면 어떻게 나한테 슉슉 꼬리 그냥 돼버려. 이렇게 나는 가난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그 몸도 약하고 두드러 맞고 축구도 못하고 이런 애로 컸습니다. 말하자면 희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예. 중학교는 외갓집에 있는 벌교중학교 태백산맥에 나오는 거기가 다녔거든. 중학교 다닐 때 상을 한번 받아본 일이 없어. 그런데 고등학교로 갔어요. 고등학교는 집이 어려우니까 상업학교로 갔어요. 광주로 올라. 아버지가 조금 이제 면사무소에 다니고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광주로 올라갔어요. 상업학 광주 상고로 갔어요. 왜냐하면 취직하려고 집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광주 상고를 갔을 때 내 동생 둘이하고 자취방을 얻고 자취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농촌이 어려우니까. 자취방을 잘 얻어버린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대광교회 옆에다가 딱 얻어버렸던 거야. 여러분도 신일교회 옆으로 많이 이사 오세요. 알았어요? 그래야 새벽기도도 팡팡 나가고 그러지. 그런데 새벽에 차인별로 음악이 나오잖아요. 5시 반부터 새벽기도 시작해요. 시끄럽더라고. 좀 잘나 그러면 또 아이고 저 교회 또 시끄럽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러는지 2달이 지나니까 그 찬송가 음악 소리가 그리워지더라고. 안 나오나. 어떨 때는 노래 였는 집사가 5분을 늦게 넣어버려. 그러면 자다가 5분 늦었구나. 아이고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갔어요. 주일 예배 갔더니 최기채 목사님, 지금 동명교회 원로 목사님 계시는 최기채 목사님이 젊은 날에 목사님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전하더라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우리 학생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요, 아주 다 알지. 기독교 서점에 가면 나무떼기도 아주 써놨더라. 팔라고. 그런데 세상은 구하면 주십니까? 구하면 안 주는 것이 99%지. 99.99%지. 구하면 주면 뭐 걱정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 이 말씀에 너무 나는 감동받았어요. 왜 그러냐? 아니 누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놈이 어디가 있겠느냐? 사람도 안 그러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 아니요? 나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 구하는 것이 주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구나. 그러고는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새벽 기도 우리 자취방하고 그 조그마한 교회하고 사이에 개구멍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갈 수가 있었어. 그럼 가가지고 거기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아니 구할 수가 있어.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말이야. 그래서 서기근 장로님이라고 은혜스러운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배우려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서기근 장로님은 은혜스러운 장로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을 하늘같이 모시고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설교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하더라고요. 한 30분 동안의 기도예요. 그러다가 그 기도 끝나니까 방언으로 한 2시간 동안 해버려요. 아이고 알아먹을 수가 있나 이거.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그 다음 날은 바꿨어. 바꿔가지고 한 20분 동안 기도만 하다가 싹 집으로 가는 젊은 남자 집사 뒤에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이렇게 하더구만. 하나님 아버지 막 처음에 막 죽는 소리를 해.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한 회개를 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막 한 10분 동안 죽는 소리를 하다가 10분이 끝나니까는 헷가닥 바꿔져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더라고. 하하, 교회를 이 기도란 게 별것이 아니구나. 먼저 죄를 회개하고 뭘 해주라는 것이 기도인가 보다. 나도 앉아가지고 죄를 회개하려고 앉았는데 죄가 없는 것 같더라고. 뭔 죄를 졌겠어. 모르니까. 그래서 동생들 두드러 팬 거 이런 거 대표적인 죄를 좀 회개하고는 그 다음에 주시옵소서 하려는데 그것이 안 나온 거예요. 우리 학생들 주 안에서 진정한 꿈이 없을 때 기도가 안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가 안 나와. 기도할 게 없어. 될 일은 가만둬도 될 것이고 안 될 일은 택도 없는 소리고. 기도한다고 되겠어? 빌립같이 계산하면 기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기도를 이렇게 했어.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나도 그냥 대충 안녕합니다. 우리 모두 안녕.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초도 안 걸려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이 왔습니다. 이 정규호 목사님이 계시는 광주 중앙교회에서 대구 서문교회에 이성은 목사님이 와서 특별 수련회를 청소년을 위해서 한다고 겨울에 됐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도 6명이나 참석했어. 중앙교회가 크거든. 한 700여 명의 청년들 수련들이 왔어요. 그때 제목이 오늘의 요셉들아 큰 꿈을 가져라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요셉장을 얘기했습니다. 이성은 목사님 그 아들이 저하고 친구입니다. 그 키가 크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강한 경상도 사투리로 전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 경상도 사투리가 앞에가 액센트가 있어갖고 은혜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앞에 액센트가 덕을 본 거예요 말이잖아요. 이야 너무너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 이 우리 집안의 축복의 집안으로 바꾼 말씀이니까 이성은 목사님 말씀이 거기에 10초만 제가 흉내를 내도 되겠습니까? 위에 별로 동의하시면 아멘. 10초만. 이제 셋째 날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오는 날이에요. 그게 고함을 애들 없죠. 고함을 그려지면 울 때인데 올라오셔가지고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십시오. 찬란하고 영롱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요셉들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꿈만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중에 커서도 조그마한 전빵주인이 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빵주의밖에 못 됩니다. 더 큰 꿈을 가지십시오. 설교가 그거였어요. 내 꿈을 생각했어.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주판도 열심히 넣고 그래가지고 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 취직해가지고 봉급 타가지고 밥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 어머니 맛있는 것도 사두고 동생들 나쁜 것도 보태주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의 꿈이었거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 왜소하고 내 꿈이 아니더라고. 그것이 무슨 놈의 꿈이야? 아이고, 뚜껑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꿈을 가서 큰 교육의 꿈을 거기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난 뒤부터 이상하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내 건너가는 모습도 달라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해요. 꿈이 있으면. 왜냐하면 큰 꿈을 이루려고 했으면 주거 학교에서라도 2등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광주 상고가 1200명입니다. 한 학년이 3600명이 되는 맘모스학교요. 근데 주간 야간 600명씩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에 가면은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광주 상고 전체에서 수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꿈을 이루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수석할 제비가 됐냐? 광주 상고 야간 빼고 주간 600명에서 내가 130등 정도 했거든. 그리고 주판 잘못 중간고사에 넣을 때는 210등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우수 그룹하고 관계없는 중간치기 학생이었다고. 그리고 여러분 이 상고가 말이 상고 좀 어려운 애들이 와서 그렇지 수재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목포상고 나왔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부산상고 나왔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동지상고 나왔잖아요. 다 상고 출신들이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우수한 애들이 많았고 경기고등학교도 갈 수 있는 애들이야. 다만 전라도의 농부의 아들, 어부의 아들 태어나서 거기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130등에서 220등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수석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런데 나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을 믿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선생님이 들어오면 선생님의 말소리가 내 머릿속에 알아서 얘기해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스피릿을 선생님에게 수업 몰입을 했습니다. 지금도 3학년 8반 선생님들이 송하성이 방에 들어가면 송하성이 얼굴이 눈이 불타고 있어가지고 나 얼굴을 보고 많이 그렇게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만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래도 지가 지 이야기지. 증거를 내놔요. 증거 내놓게. 예? 제 바로 그때 이제 자취를 했으니까 나는 고등학생, 그 밑에 중학생, 초등학생 세 놈이 자취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가 세 놈이. 그런데 그 나이에 밑에 동생들은 같은 방에서 라면 끓여 먹고 좀 김치 떨어지면 굶기도 하고 연탄불 떠지면 이렇게 했는데 그 나이에 동생들은 누구를 따라가요? 형이 롤 모델이지. 그건 내가 또 열심히 공부하니까 기도하고 공부에 나는 미쳐버렸어. 그리고 성문 종합영어라는 것을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정통 종합영어라고 했습니다. 정통 종합영어를 연습 문제 안 빼고 1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렸어요. 연습 문제 안 빼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기도. 이렇게 완전히 주 안에서 기도하고 공부에 침취를 하다 보니까 제 동생들이 제 바로 밑에 동생은 그때 초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호남의 명문 광주 1고를 나와서 명문 사립대학을 나와서 사법고시에 6등으로 합격해가지고 서울 고등법원 형사부장 판사 차관급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 밑에 송영길이도 제 어렸을 때 이름이 송영민이었어. 그 송영길이도 운동권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사면 복권되고 다시 사법고시로 공부해가지고 검판사 서열에 올렸다가 국회의원 3번 하고 인천광역시장 거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지. 그런 놈들이 뭘 알았겠냐고. 애기들이 형 헌대로 따라갔겠지. 송하성이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불을 태우니까 완전히 미쳐버리니까 동생들도 반쯤 미치다가 그렇게 잘 돼버렸다니까. 송하성 하나가 꿈을 갖게 되니까 그 보잘할 것 없는 그 자취방에서부터 가끔 굶기도 하고 라면 끓여 먹는 그 자취방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려면 한이 없어. 그 뒤에부터 이제 나는 주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나중에 대학은 성균관대학교 갔어. 성균관대학교 80명 뽑았는데 78등 꼴등에서 3번째로 들어갔어요. 대학원은 서울대학원 갔지. 서울대학원에서 이제 고등고시 합격해서 경제기획원 들어가서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켜서 한다고. 또 YS 때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가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미국 주미 대사관 외교관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차관복급까지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또 이제 교육계로 옮겨가지고 지금 이제 대학원장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 그 이야기와 동생들을 가르치는 얘기를 송간에 이거 준비하세요. 송간의 공법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것을 봤더니 뭐 아침마당에 나오고 또 그랬더니 80만 권이 팔리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공부 잘하는 방법을 얘기한 셈입니다. 자, 이거 뭐 누르는 게 있습니까? 거기서 눌러줍니까? 들어가 보세요. 누르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가서 계속 말이 이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우리 재경부 경제기획원 사람들은 요약을 잘해. 자, 보면은 이거 없어요. 없으면 있을 것 같은데. 자, 말씀할 게 오면 오고 또 하면 안 돼. 자, 유럽박 첫째요. 사람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다 공부 잘하게 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머리를 좋게 해야 됩니다. 두뇌화. 머리를 좋게 하는 방법 오늘 얘기할 거라고. 두뇌화. 그 다음에 두뇌가 있으면 목표화.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하고 무대뽀로 공부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 목표를 세웠으면 계획화, 이 어떻게 내가 무슨 공부를 몇 시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화가 있습니다. 계획화가 있고 나서 동작화,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그 계획을 세워놔도 실천 안 하면 그만이지. 앙드레 말로가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한두 번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버릇화, 몸에 버릇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통화,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 부모와 이 형제 자매들과도 소통을 잘해야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몰입화, 어떻게 몰입을 하느냐. 몰입, 라온 기업법, 이것도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국제화는 영어 잘하는 것입니다. 논리화는 논술을 잘 쓰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한 차트 안에 머리를 좋게 하고 제3의 눈이 생겨. 그 다음에 목표화, 계획화, 동작화, 버릇화, 소통화, 몰입화, 국제화, 논리화가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두뇌화에 보면 우리의 머리는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좌뇌와 우뇌. 우리 성경에가 그러면 머리를 좋게 하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거단 말이야. 여기 보면 21장 22절 고린도전서에 헬라인은 무엇을? 표적을 구하고, 아니야. 죄송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예수를 전하는. 그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입니다. 보면은 모든 이 지구의 역사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서로 교호 발전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헬레니즘은 좌뇌를 강조하고 헤브라이즘은 우뇌를 강조합니다. 우뇌는 직관, 감성을 이야기하고 이건 논리, 수학을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 논리, 수학, 기호, 의식 이 얘기합니다. 좌뇌, 우뇌가 고루 발전해야 우리 아이들의 머리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좌뇌, 우뇌는 우리는 됐습니까? 누르면 나오니까 이제 어때? 밑에를 누르면 계속 내려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아니 그럼 위로 올라가 버리는데? 응? 아래 되네. 요 밑에 걸 누르면 되죠. 그러면 자 와보세요. 좌뇌 우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뇌 우뇌가 고루 발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성경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좌뇌 우뇌가 고루 발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예수를 전하니, 여기 제3의 눈입니다. 그러면 좌뇌 우뇌, 좌뇌 의식, 무의식, 객관, 이성.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뇌가 발전된 민족일까, 좌뇌가 발전된 민족일까? 우뇌가 발전된 민족입니다. 그게 몽고, 중국, 우리 다 우뇌가 발전된 민족이고, 좌뇌가 발전되면 영국, 독일, 일본 좌뇌가 발전된 민족입니다. 계산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김현이라고 있었죠. 김현이, 그 칼기 폭발돼 가지고 공산당이잖아. 말하자면 200, 300명이 죽었잖아요. 살인자 아니야, 살인자. 그런데 김현이가 재판장에 나와가지고는 그냥 이쁘게 생긴 것이 그냥 잘못했어요. 다 용서해줘 버려 우리. 그 지가 뭐 잘못이 있냐 시켜서 그랬지. 그런 것이 없어. 저쪽은 정확한 거예요. 될 일은 되고 안 일은 안 되는 것이 좌뇌 발전 민족이에요. 우리는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뇌 발전 민족은 창조성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좌뇌 우뇌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좌뇌 우뇌를 발전시키는 것이 첫째가 기도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기도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안 빠졌다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한, 만약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지혜가 생깁니다. 제3의 눈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3의 눈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빨리 제3의 눈.
A냐 B냐 할 때 우리는 C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가늠한 여인을 붙들고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오 선생은. 그러니까 거기서 뭐래요? 돌로 치라 하면 자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돌로 치지 말으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잖아. 누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 제3의 눈을 얘기했잖아.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제3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제3의 눈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그리고 제3의 눈도 뭡니까? 우리 베니스 상이라는 그 햄릿의 작품 알잖아요. 베니스 샤일록이라고 하는 고리 대금업자가 나옵니다. 안토니오가 돈을 빌렸어, 친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안토니오가 잘난 척하고 그렇기 때문에 샤일록이 지가 돈 많고 그런데 아주 미워했어. 그래서 돈 계약서에 난 이것을 계약에 못 갚으면 1파운드의 살을 가슴에서 뜯어내는 것을 계약을 했어요. 옛날에 계약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늦어져가지고 돈을 못 갚게 됐어. 재판장 앞에서 계약대로 1파운드의 살을 잘라내겠다고 그러잖아요. 법으로 다 했는 거예요. 근데 재판장 이름이 포샤였어요. 이제 칼로 가지고 살을 자르려고 그럴 때 잠깐 기다려 샤일로. 그 계약서에는 살을 2파운드 잘라내게 돼 있다. 그런데 피를 가져간다는 말은 없다. 피가 한 방울이라도 나오면 너는 페널티, 감옥으로 들어간다 이게요. 이 포샤에도 이 제3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책에도 제3의 눈을, 우리 자녀들이 제3의 눈을 갖도록 하는 첫 번째가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너무너무 친했잖아요. 예? 둘가 친구야.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도, 그런데 요나단하고 와서 둘이 소통도 하고 그래. 그럴 때 야 너는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에서 창을 두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너가 아버지가 죽이려니까 이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자세히 보시오.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했단 말이야.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1번이요. 사실 두 번째는요. 이걸 아까 또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 이게 우리 이 천억 곱하기 22,000 배수의 이 우리 세포 안에 거의 들어 있습니다. 하나의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 거인이 들어 있어요. 거인, 진이, 헤라클레스 이런. 자 그러면 제3의 눈을 갖게 되면은 이 사과가 만유인력 법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기 싫은 쥐가 미키마우스로 보이는 거예요. 그가 새로운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제3의 눈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는 5개 단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먼저 꿈을 가져야 이룹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있어야 씨앗에서 발화가 돼서 나오든지 말든지. 씨앗 자체가 없으면 여러분 자녀한테 네 꿈이 뭐냐 물어보라고. 나 어느 학교 가고 어쩌고. 그 정도가 아니고 본질적인 너의 꿈이 뭐냐고 물어봐. 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대성전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한 15,000명 모인 것 같아. 거기서 얼마나 고함 크게 지른 줄 아닙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맞소? 자녀들이 있냐고? 그랬더니 전부 나를 보네. 자녀의 꿈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 얼마나 고뇌했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자녀의 꿈을 위해서 기도했어? 솔직히 말해보라고. 얼마나 기도했냐고. 가만히 있어. 학원비 갖다 주고 과외비만 갖다 주고 성적만 올리라고 그랬지. 좋은 학교만 들어가라고 그랬지. 울대. 정말 그랬나 봐. 자녀의 꿈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꿈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니까. 이렇게 꿈을 가져라 그랬지. 가져라. 생생하게 상상하라. 간절하게 구하라. 진정으로 믿으라. 열정적으로 돌져라. 송하성 장로가 이것을 독창적으로 탁 써가지고 송간의 공법이 기가 막히게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 책 저 책에 보니까 다 저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가위로 잘라서 붙여놨어. 근데 하나만 없는 것이 있어. 진정으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가 안 믿으면 될 일도 안 돼. 주 안에서 믿어야 되죠.
이 단계가 다른 책에는 없더라고. 자, 하하. 그리고 이게 뭐야? 어떻게 하여?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제가 이야기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다가 왜 그렇게 나가버렸지? 아, 야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안 해도 다 제 얘기는 이제 잘 들리죠?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첫 번째 기도하게 한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한다. 성경에 이것이 답답한 일 같아도 이거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벨상이 198개, 200개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노벨상 하나, 일본이 20몇 개나 되더구만. 그래도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냐? 그렇잖아요. 이 통계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어렸을 때 애들 평균 IQ가 96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41등이에요. 우리나라는 106이래, 106. 1등 내지 2등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큰 기업에서 40대 기업을 이스라엘 작은 나라 오리지널리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사 유니버설, 20세기 폭스사 6개는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입니다. 9대 석유 회사가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0개에 가까운 이 노벨상을 받고 전 세계를 이스라엘이 쥐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그러냐? 머리는 41등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나 교육이 제대로 된 거예요.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토라, 창출래,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럽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외웁니다. 그리고 탈무드 지혜책이 10,000페이지 정도 돼. 그것을 계속 외우는 것입니다. 외우는 것이 다 무식한 방법 같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창조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첫째예요. 두 번째, 자녀들한테 해물을 많이 보여야 됩니다. 해물.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대학, 의과대학의 최고죠. 거기에서는 해물,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많이 먹는 것이 지능과의 증가 함수 관계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우리가 가난해도 해물을 좀 사서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해물을 많이 먹여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 봐봐. 다 해물 먹은 사람들이요. 김대중 목포 신안 사람, 거제 사람 김영삼, 포항도 거기잖아. 거기 바닷가잖아. 해물을 많이 먹인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조국이 없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닐 때 주로 항구 도시에서 많이 살았어요. 항구 도시에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게 고리대금업도 했지만은 그다음에 뭐 맡기는 걸 뭐라 해야 돼? 전당포도 하고 뭐 은행 이런 것도 해서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서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특히 해물을 자녀들한테 많이 먹이고 머릿속에 있는 것은 못 빼가니까 교육에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해물을 많이 먹였어요. 그러면 이거 송하성 장로 해물이 비싸지 않냐? 싼 것도 있어. 잘 해서 그래서 도시락에도 넣어주고 그래. 그리고 더 황급 이은 것이 우리나라 창세기 보면은 우리가 태양과 해와 빛 이거 다 만들고 넷째 날에 뭐를 만드는 바다의 고기와 넷째 날에 해물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육축 땅에 기는 것들은 다섯째 날에 만들어. 급이 틀려. 벌써 한 급이 높아. 해물을 많이 먹여야 돼. 해물. 예. 자 이제 구체적인 공부를 그냥 말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게 안 되니까. 자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두뇌화는 성경을 많이 읽고 해물을 많이 먹고 제3의 눈을 뜨도록 계속 하는 것입니다. 둘째, 두뇌화에는 목표를 분명히 세워라. 목표를 꿈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꿈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제가 꿈을 가졌을 때 달라졌다고. 아까 참 얘기했지. 1등 하도록 기도했잖아. 1등 하도록 기도했는데 첫째 증거는 동생들 잘 된 거 보니까 확실히 큰형이 열심히 했구나. 두 번째는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한 지 1년 5개월 만에 광주 상고 1206명 한 학년이 1200 야간까지 합해서 제가 수석을 하고 말았어요. 그 기적이 나서 광주 상고 70년 사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는 있어도 중간치기가 수석한 건 나 혼자 처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되더라고. 이야 수석을 하니까 얘들이 예우가 달라지더구만. 화장실에 있다가 탁 내가 들어가면 막 저들끼리 싸움을 하다가도 수도회보더서 수석 앞에서 싸워서 미안하다. 예우를. 그리고 광주 상고 옆에 광주 여자상고등학교가 다 붙어 있거든. 그런데 1등부터 10등까지만 써서 붙여요. 게시판에. 그럼 여상고에서 다 봐. 여상고에 이쁜 애들 많이 났거든. 근데 막 걔들이 막 나를 구경하러 왔어. 송하성이 제가 수석이 된다고 몇 명이 오고 그러더라고. 기분이 좋더라고. 아이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된다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였죠? 그 목표를 분명히 나는 예술고등학교를 가서 큰 예술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아까 버락 오바마 같이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늘 기도하고 그것을 상상해야 돼요. 상상해. 그 현대 여자 현 누구지? 현정은이 나 개인적으로 친하고 그러거든. 나 여기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여학생이 나는 현정인 같이 여성 기업인이 되겠다 그러고 얘기하면 나 현정이 덕수궁 앞에 사무실에 있어갖고 현회장 잠깐만 이리 와봐 나오라 그러고 그 여학생 우리 여학생을 현정이 자리에 딱 앉혀고 사진을 빡 찍어갖고 집에다가 크게 박스에서 걸어놓고 저녁이나 밤이나 현정인 같이 여자 회장 기업인이 된 꿈을 꾸도록 그렇게 구체화하라 이거야.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하면 내 국회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국회의원 그 명패 드러내고 거기 앉아라 사진 하나 찍고 도로 갖다 놓고 그 파일 그렇게 구체화해야 됩니다. 구체화. 그 다음에 목표와 계획화. 여러분 꿈이 가게 되면은 막 공부 계획을 세우라면 꿈이 왔다 이거야. 막 몇 시부터 뭘 하고 막 이렇게 세갖고 와. 그리고 죽어라 공부 열심히 해. 한 이틀 하다가 엄마 나 못하겠어. 오늘 갑수기가 놀러 오는데 오늘만 놀고 내일부터 하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한 학기가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획 세운 것에 곱하기 40%만 하게. 많아야 50%. 그래서 확 엄마들이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했을 때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완성에. 이게 기본입니다. 자, 계획을 그렇게 세우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동작화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천하는 방법.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그 신앙적이기도 합니다. 실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어느 미국의 의과대학에서 졸업 사진을 찍었습니다. 앨범. 그래서 500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걸 딱 찍어가지고는 조교가 이제 사진을 봤더니 다 웃고 찍지. 우리는 김치, 저거는 치즈 다 그렇게. 그런데 웃음이 다 똑같은 웃음이 아니야. 확실하게 환하게 긍정적으로 웃는 웃음을 뒷센 스마일, 뒷센이라는 학자가 붙였어요. 그것을 뒷센 스마일이라고 하고 웃기는 웃어도 썩소 있잖아. 썩은 미소. 그런 웃음을 망해버린 항공사 이름을 붙여가지고 판 아메리칸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썩소 판 아메리칸 스마일과 뒷센 스마일을 50명씩 500명 중에서 중간층 놔두고 확실히 이렇게 된 거 50명 골라가고 그것을 30년 동안 이 조교가 교수가 될 때까지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봤더니 정말 뒷센 스마일로 맑게 웃는 사람들은 다 잘된 사람이 많았어. 죽은 사람이 1명, 이혼 1명. 그리고 물론 통계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애들도 조금 있지. 그러나 대부분 잘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 많아. 그런데 썩소팀을 봤더니 죽은 사람이 8명이야. 이혼 13명. 4배나 더 문제아들이 많아 밑에 애들. 왜 그러십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그 신앙적인 것이 하니까 다 잘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부간에도 서로가 안 좋은 점만 꼬집으니까 에이 니만 여자냐 니만 남자냐고 이혼해버렸겠지. 이건 세상 논리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자기를 긍정적인 네가 그따구로 공부해갖고는 밥도 못 비워먹고 살겠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 긍정적인 얘기. 아니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다 우리는
같은 식구요, 성도요. 철수라는 2학년짜리 우리 아들이 있어. 누구라고? 근데 공부를 그런 대로 해. 근데 수학을 조금 좀 다른 데서 비해서 좀 못해. 철수야, 너 이러. 아니, 네 공부를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냐? 많이 떨어지냐? 엄마가 학원비하고 과외비 줄 테니까 수학에 집중적으로 보라. 그러면 죽으라고 하겠지. 그러면 평균보다 더 올라가요. 그것은 공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철수를 불러다가 철수야, 수학보다는 언어를 잘하지. 국어를 언어라네 요즘은. 언어를 잘할 거 아니야. 영어, 사탐, 과탐. 야, 철수야, 어떻게 언어를 잘하냐? 영어를 잘하냐? 사탐을 잘하냐? 과탐을 잘하냐? 언어를 잘하냐? 영어를 잘하냐? 사탐을 잘하냐? 과탐을 잘하냐? 막 잘하냐 하면 수학도 잘하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긍정의 메시지가 우리의 자녀를 둘러싸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획화, 이제 동작화는 자기가 긍정의 메시지를 갖고 있으면 동작을 화가 되는 것입니다. 동작화 중에서 이 그래프가 뭐 책에는 다 있어요. 애들이 수업을 끝나고 24시간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수업 끝나자마자 화장실 가기 전에 3분 동안 방금 배운 것을 집중적으로 복습을 합니다. 그러면 40%가 머릿속에 나왔습니다. 이건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40%가 머릿속에 나와. 집에 가서 한 번 더 복습을 해. 그러면 61%가 머릿속에 남아. 근데 집에서 예습을 하고 3분 복습을 하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게 되면 근 80%가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열심히 공부하면 그게 98점, 100점 가는데 뭐 주로 놀고 수다 떨고 하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막 밤새워 해봐야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77점, 82점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간다고. 이 3분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 3분을 놓치면 안 돼. 이 3분을 임내연이라고 훌륭한 이 호남의 수재 경기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서울법대 수석 검사, 부장검사, 검사장 지금은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쓸 때 내연이 형 이거 좀 추천자 좀 써줘. 그러고 나 이메일로 보냈더니 그걸 다 읽어보더니 정 박사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걸 어떻게 알았냐? 다른 사람이 나보고 수재 천재라 하지만 나는 3분을 놓치지 않았대. 그 실시간에 3분을 놓치지 않았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화 됐네. 동작화 됐네. 동작화 다음에 뭐냐? 그거요. 버릇화입니다. 버릇화. 계획 속 행동이 바뀌면 목표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버릇이 바뀌고 버릇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버릇이 바뀔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한번 계획을 세우고 꿈이 들어가고 계획을 세우면은 21일 3주만 그대로 반복하면 버릇이 붙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그렇게 한 66일을 해야 된대. 왜? 그건 놀 것이 많지. 미국은 놀 것이 없잖아. 넓은 땅에 엄마 아빠가 운전 안 해주면 갈 데가 없어요. 너무 커 땅이. 근데 유럽은 옆에 가면 놀 데가 있고 버스 타고 가면 그러니까 빨리 버릇이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 얼마나 들까? 제가 연세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현직 고위직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출강을 했습니다. 7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경기대학교도 관광호텔학과, 관광학과 이런 데 굉장히 셉니다. 서울대에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공부 잘하는 놈 말고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연대, 여기 관광경영학과 온 놈들 얘기 들어봤더니 네 언제 머리 습관이 머릿속에 공부하는 버릇이 붙대. 근데 3달 내지 4달 걸리더라는 거야. 마음 바꿔먹고. 서너 달 걸리구나. 한국은 서너 달 걸리구나. 그리고 습관 습자가요. 기우자가 2개 있고 밑에다 흰 백자가 있거든. 기우자는 새가 알을 품어서 부화가 되어가지고 새가 돼서 나왔어. 나온 쥐. 흰 백자는 일백 백자를 줄여서 백이라고 합니다. 100번 나르는 연습을 해야 날아간다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100일이 한국은 100일 기도도 있고 뭐 곰이 마늘 먹고 뭐 이랬단 말도 있지만 우리는 100일 정도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습관이 붙도록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 공부가 아니라 지가 좋아져 버려. 자동적으로 이제 공부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요? 어디까지 왔어? 이제 버릇화 왔어. 버릇화에다가 이제 집중화, 몰입화가 됩니다.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공부하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나 잘 못하는 사람은 성적표에 주의가 산만해서 그런다 그렇게 했습니다. 공부 머리가 안 좋아서 못한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주의가 산만해서 주의가 산만하는 영어로 distracting 집중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집중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가 효과가 준 방법은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하면은 첫째는 등산법입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조금 높은 산에 올라가고 거기에서 밑에 호연지기를 지기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한 것이 별것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동굴법입니다. 동굴 차를 타고 동굴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캄캄한 동굴 차를 타고 뚜껑이 열린 차를 타고 가면서 15분 정도 지나간다고 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을 전부 그래서 그 캄캄한 벽에다가 전부 잡념들을 바르게 없애게 하고 한 중간쯤 가면 저쪽에서 이제 저쪽 구멍에서 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것이 느끼는 거예요. 상상으로만. 그래서 쫙 끝나서 이제 동굴을 통과했을 때 책을 갖다 들어대면 책 속에다가 자기가 들어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잡념을 없애려면 안 됩니다. 잡념 없애려면 잡념을 모기떼처럼 더 달라든다고 잡념 놔둬버려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온 기억법. 지금 부산대 이게 세계적입니다. 라온 기억법. 지금 실용해서 다 지금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기 채택을 했는데 라온 기억법이 우리 한글인 참 대단한 것이에요. 큰 소리로 기억, 니은, 디귿 이래가지고 끝까지 하고 한 번씩 더 반복하면은 그 발음을 하면은 머릿속에 그 집중이 되는 그런 효과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증명이 되고 지금 여의도 연구소 새누리당 거기에서 학습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그것이 했고 그걸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야? 어디까지 왔어? 집중화. 거기에다가 이제 논리화하고 국제화가 있는데 논리화. 논술 시험이 문제입니다. 논술 시험. 내 서울대 연대에서 논술 시험 20점 만점이라고 하면 2점 내지 3점 만 애들이 많아요. 2점, 3점 맞아. 교수인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점수를 주겠어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 2점, 3점도 안 주려고 그랬어. 근데 뭐라고 빡빡하게 써놨으니까 내가 조금 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인지. 자, 오늘 학부모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 논술은 방법이 기승전결로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승전결. 이런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말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는 문제를 일으키고 성은 문제가 발전된 걸 얘기하고 저는 뒤집어 엎어. 그래가지고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의 구제역 퇴치 방안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와. 구제역이라는 그 겨울철에 우리 한국 농촌에 소와 돼지한테 생기는 가축 전염병이거든. 그러면 구제역이 생겼다. 처음에 기에 구제역이 생겼다. 큰일 났다. 이것이 퍼지면 큰일이다. 그런데 안 없어지고 계속 퍼져서 어디도 생기고 큰일 났다. 이렇게 막 이렇게까지 하는 게 좀 더 써야 되겠지. 저는 그런데 구제역이 단순한 가축 전염병인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아프리카에나 생기는 이 후진 나라에서나 이 전염병을 못 막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구제역을 빨리 못 맞으면 아프리카 후진국 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 MP3가 옛날같이 팔리겠는가? 우리 자동차가 옛날같이 팔리겠는가? 우리의 한류가 계속 일어나겠는가? 구제역은 단순한 가축 전염병이 아니라 수출 한국을 치명타를 매길 수 있는 심대한 사건이다. 전에서 뒤집어 엎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에 구제역이 겨울에 생겼다고 막 이런 소리 그만 전화하고 가을철부터 모두 왁신을 주사를 해가지고 구제역이 걸리든 안 걸리든 전부 소돼지한테 주사를 줘가지고 다시는 구제역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결론이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춘향전이 바로 기승전결을 기가 막히게 나온 것입니다. 춘향전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응? 사랑의 얘기. 춘향전 같은 사랑의 얘기가 없어요. 괴테의 파우스트도 위대한 사랑의 얘기입니다. 괴테, 메피스토펠레스, 글래티엔 다 나오지만은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어려워 잘 마음에 와. 각 나라마다 전부 춘향전이 있습니다. 응? 프랑스도 라 파무드 블랑제리 파티스피에 그 말은 뭐냐면 빵집 여주인이라 그 말이야. 빵집 여주인이 있겠지. 그 사람의 그 사랑 얘기를 나이가 많은 남편을 놔두고 뭐 젊은 사람하고 그 얘기가 나중에 이제 해피 나가는데 우리나라의 사랑 얘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논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춘향전에서 어느 대목에서 제일 감동받았습니까? 의사출도? 쑥대말이? 잘 때어도 내난 건, 못 때어도 내난 건, 그것도 감동적이지. 저는요, 제일 감동받는 것이 의사출도하고 단 다음이야. 딱 그래가지고 동원 마루에 이도령이 이제 거짓거리 아니고 제대로 관복을 갖춰놓고 딱 앉아가지고 이제 두드러 다 앉혀놓고는 잡아가지고 여봐라 변학도는 들으라. 그대는 고을 수령으로서 늑증을 일삼고 세금을 많이 불법을 자행하여 백성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으므로 봉고파직하노라. 봉고파직이란 직위해지한다 그 말인데 옛날 말.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인고 춘향이한테 그대는 주방 수령 관장의 수청을 거부한 죄인이랬다. 여러분 안 봤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 나의 수청도 거부할 것인가 그러잖아. 이몽룡이가 쇼를 하잖아. 이몽룡인지는 몰랐지. 그럴 때 춘향이가 뭐라 그래요? 위에서 온 사람은 다 똑같군요. 내 목을 치시오 그러잖아. 나는 그럴 때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죠. 이게 바로 사랑의 이야기야. 변옥다 같이 저 못생기고 이상한 영감탱이 같은 것은 거절하고 이도령은 오케이 하고 그러면 사랑이 아니잖아. 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승전결에서 전에 해당되거든. 반드시 논술 시험을 볼 때 우리 학생들 논술 시험 보라면 가령 춘향이 이 논술 시험 보라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이도령과 춘향이야 관악교에서 광안리에서 만나고 오작교에서 만나고 그네 타다 만나고 그래서 둘이 서로 좋아하게 됐어. 처음부터 필이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는 장모가 된 월매 그 장모 집에 가서 물 떠놓고 결혼식하고 둘이 그냥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애 낳고 애 두세 명 낳고 잘 살았다. 그런 논술을 쓰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겠다는 거야? 2.3점짜리들이야.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의미가 하나도 없고 의미가 없어. 논술에는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변학도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변학도가 없었으면은 이도령과 춘향이의 사랑이 진짜인가를 어떻게 컨펌이 되냐고, 증명이 되냐고. 기승전에서 전이 나타나야 돼요. 거기에다 하나 더 얘기,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래 교수들은 아는 척하는 게 병이야. 그 모든 것은 의사 결정은 어느 A, B, C, D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란 말이야. 고를 때 그 고르는 것이 소망스러워야 돼. 이것은 소망스러운 아니야. 소망스럽기만 하면 뭐 돼? 실현 가능해야 돼.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 두 개가 다 충족돼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얘기해 볼게요. 소망성은 desirability라고 하고 실현 가능성은 feasibility라고 합니다. 두 개를 다 충족시키는 논술의 기본입니다. 다 desirability 따로 해보라니까. desirability, feasibility 그 두 개를. 지금도 내 고등학교에 약간 또라이 같은 놈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또라이더라고 더. 근데 항상 소피 마르소와 결혼한다고 돌아다니는 놈이 하나 있어요. 소피 마르소 이쁘니까 결혼하면 desirability 소망스럽기는 하겠지. 근데 feasibility 실현 가능해? 파리까지 갈 비행기 차비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소망스럽기도 하고 실현 가능하기도 한 이것을 나는 논술에서 쫙 보면은 소망스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그냥 20점 만점에 15점 이상 줘버려요. 그리고 기승전결에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 변학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많이 하네. 자, 그다음에 이제 국제화.
국제화는 영어입니다. 영어 잘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 영어 잘하는 영어 하려고 고생을 해요.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영어. 저는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성문 종합 영어를 다 두드러 외워버렸을 때였다니까요. 그리고 성균관대학 경제학과도 꼴등에서 3번째로 들어갔는데 떨어지려다가 워낙 영어가 세게 받쳐주니까 점수가 돼가지고 까딱 해서 들어갔어. 그것도.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시험 문제도 떨어지기가 십상이었는데 영어가 워낙 뒤에서 받쳐주니까 까딱 하고 들어갔어. 고등고시 시험 문제도 영어가 1차였습니다. 영어에 떨어져갖고 2차 시험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떨어질 뻔 했는데 워낙 영어가 세게 받쳐주니까 다 외워버렸으니까 떨어지려고 하다가 까딱 해가지고 또 들어갔어. 그 이제 정재경에서 하다가 경제외교관으로 미국으로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으로 갈 사람은 외무부 외교관하고 다 합쳐가지고 서초동의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시험을 본대요. 영어 시험을. 영어 시험에서 떨어지면 못 간대. 중간 이상 해야 돼. 아, 신경 쓰이더라고. 최고 부처인 경제기획원에서 외무 사람들하고 시험 보는데 굉장히 신경 쓰고 서초 외교안보연구원 가서 외교관 나갈 사람들 부처 내에서 시험 38명이 시험 봤는데 내가 1등이라고. 아니 그러면 송화성이는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이라고 됐는데 이제 미국의 외교관으로 가가지고 외교관으로 가가지고 8개월쯤 됐어. 초등학교 3학년인 내 아들, 초등학교 6학년인 내 둘째 아들만 둘입니다. 셋이 미국 텔레비를 봤어. 근데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 모양이요. 그래서 둘이가 막 웃어. 아들 둘이 왔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어. 뭔 소리인지 몰라. 에? 조금 있으니까 더 재밌는 얘기가 나고 떼굴떼굴 막 굴면서 웃는 거야. 어? 나는 또 가만히 있었지. 둘째 아들이 나를 탁 째려보면서 왜 위대한 아빠가 저렇게 멍청하게 있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말을 안 해도. 그래서 나도 웃었어. 거짓말로. 하하하하하. 지금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어. 대한민국 영어가 있다고요. 영어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영어를 쉽게 공부하지 못하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영어 학원 선생들만 돈 벌게 만들어놨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그것도 이제 영어를 손간의 공법에서 영어를 하는 것을 283개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1단부터 9단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둘둘둘 이 일은 사듯이 외워서 살짝 바꾸면 영어가 잘 되도록 하나 이 얘기를 들려주시오. 영어가 잘하는 방법이. 양 참사관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유학 갔을 때 참사관 너무 존경스러워. 영어하고 프랑스 말을 귀신같이 잘해. 잘하는 정도가 아니야. 내가 점심을 사면서 나도 이제 정부 유학생으로 갔지만 양 선배님 어떻게 영어 불어를 그렇게 잘합니까? 그랬더니 허이 송후배 그건 거짓말이네. 그래서 무슨 거짓말이요? 어떻게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이 영어 불어를 잘할 수 있느냐? 자기는 이렇게 했대. 이걸 들려주시오 아이들한테. 대학생한테도 들려주고. 처음에 미국 외교관으로 갔는데 20페이지의 문장을 슬플 때 하는 얘기, 웃길 때 하는 얘기 2-3개씩, 경제 이야기 한 2개, 정치 이야기 해. 그다음에 뭐 논리 이래갖고 20개의 문장이 하나 페이지 정도, 짧은 페이지겠지. 그래 해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그것을 뭐 어떻게 녹음을 시켜가지고 테이프에 넣으면서 밤낮으로 주구장창 외웠다는 것이에요. 주구장창. 그리고 그 말을 살짝 바꿔 생각해야 돼. 프랑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윤억섭 대사님이 계실 때 프랑스에 누가 죽었어요. 장관 대신에 조사를 하러 양참사관에 갔는데 아까 슬플 때 하는 얘기 외웠잖아. 거기서 슬플 때 하는 얘기를 살짝 바꿔가지고 이 대사를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신해서 조사를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울어버리더라고. 바로 이거예요. 흉내를 잘 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흉내를 잘 내도록 그렇게 외우는 것을 해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 질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송화성 우리 장로는 상당히 겸손하게 자기가 별로 똑똑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머리가 좋아야지 공부 잘하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뭐 동생들도 다 고등고시 학교하고 아들도 판사고. 그렇지 않다니까. 그것을 누가 증명하느냐? 하워드 가드너,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육 심리학 교수 하버드 가드너를 교육하는 사람들이 모르면 가짜입니다.
하워드 가든은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한 사람입니다. 다중지능 이론은 뭐냐? 인간의 머리는 하나 IQ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9개 정도입니다. 실존 IQ, 감각, 이 예술 IQ, 운동 IQ, 수학 IQ 막 여러 개가 있다 이거야. 원리, 과학. 그런데 꿈이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불타오게 되면은 다중지능의 포트폴리오가 바뀌어져 가지고 학습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말이 복잡하지? 또 쉽게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송화성 장로 너무 욕도 문자 쓰고 너무 이상하네. 그런 말 하기 없기.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머릿속에 꿈이 생기고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면은 대가리가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대가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갈수록 머리가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 하워드 가든의 이야기라니까.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IQ를 김주환 교수가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발표했죠. 121이에서 120 평균 IQ. 121이 뭐예요? 102짜리도 있고 104짜리도 있어요. 우리가 100 이하는 잘 모르겠다만 100만 넘으면은 우리 자녀가 노벨상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가 이 주 안에서 이렇게 소통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소통할 때, 송간의 공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자녀들이 공부 잘 하도록, 그래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받는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형하여 세대를 이루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자기의 꿈을 주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